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입니다. 결혼 후 6개월 만에 이혼을 해서 아직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가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도 때로는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한 번 볼 꼴 못 볼 꼴을 보았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 창피스럽기도 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외출이 제한되어 있을 때 주로 영상으로 영어 모임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한 번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도두였어요. 호감이 가는 얼굴에 재미있게 말을 잘 해주던 남편은 처음부터 따로 메모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일을 싫어하지 않았죠. 제가 애니메이터로 일할 때 혼자 고달픈 작업을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남편은 새로운 삶의 기회와 같다고 느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너무 쉽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넘겼던 것 같지만 당시에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해주면서 즐거운 기분에 취해 있었어요. 남편과 만나고 2년 정도가 지난 후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제안해서 졸라대서 저는 나이도 어느 정도 되었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빠, 우리 그냥 지금처럼 사귀는 게 어떨까요? 나는 결혼을 생각해보기도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좀 더 미루고 싶어요.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품은 적이 없어. 주희, 너는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게 싫은 건가? 아니야, 나도 오빠랑 함께 있는 게 좋지.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 서로를 좋아하니까 함께 있는 거야? 그게 결혼이죠. 우리 그럼 결혼해도 이렇게 사귀는 사이처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살자. 그러면 어때? 남편은 아이를 낳는 거며 양과 같이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최대한 미루거나 배제하고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처럼 살자고 설득했어요. 그 말이 어떻게 그럴듯하게 들린지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남편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이 미안한 정도예요. 하지만 제 부모님과 오빠는 제가 결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나는 그런 경석이 하는 게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결혼은 연애와는 다른 것인데 다시 생각하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에 아빠와 오빠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둘이 매일 만나고 교통비나 식비 등을 아끼면서 함께 살자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경석 오빠도 사랑 괜찮아. 내가 2년 동안 보니 제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은 했지만 가족들은 그래도 크게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제 경제력을 따졌어요. 애니란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라며 내 어머니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주로 그려요. 그걸로 밥벌이가 되는 건 맞냐? 우리 경석이가 너 때문에 허리 휘면 어쩌니 매일 같이 출근해서 돈 받는 사람하고 집에서 그림 몇 점 그리는 게 어떻게 같겠어? 아니 엄마, 미주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 아니면 이렇게 독립해서 그리지도 못해. 엄마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벌 거야? 아주 소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빠한테 신세지고 살지는 않을 거요. 제 소득이 조금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일까요? 그건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나는 전처럼 남자가 무조건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자라고 해서 언제까지 집안일만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 내 친구들도 며느리가 돈을 벌면 더 독립적이고 큰 소리도 내더라고 해요. 너도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들이 애니메이터를 몰라도 돈을 잘 버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돼. 미주에선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때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어른들도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남편도 자신의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남편 없이 결혼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인사하러 간 날 갑자기 차에 끼어들었어요. 결혼할 사람이 먼저 중요한 것은 뭐든지 돈이라던데 어른들 말씀 잘못 들어놓고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야? 경서가, 너도 돈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야 해요. 안 그러면 신혼부터 정말 힘들다. 형은 지금 그게 우리들에게 해야 할 말이야. 조용히 좀 있어. 왜 그렇게 연락 없이 와서 이렇게 끼어들어? 너희들이 돈 문제로 소동 없이 지내야 내 신상도 편해. 그리고 재수 씨가 돈을 잘 벌면 내게도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 재수 씨가 나에게 용돈 좀 줄 것 같아. 아, 진짜 형도 그런 형이었구나. 첫 만남부터 너무 노골적이야. 그렇게 짜증나게 방에 있는 것 좀 놔주세요. 들어가 있어.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나 아주머니는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의 집안이 어떤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덮었어요. 제가는 이런 일을 결혼 전에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말로 자기 형이랑 엄마 포장을 잘 한 것도 있었고요. 형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 가끔 저러고 와서 놀다 가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형도 명색의 공무원인데 미주, 너한테 진심으로 용돈 달라고 했겠냐? 형이 또 직설적이고 해서 결혼의 현실에 대해 충고하고 싶었나 봐. 우리 엄마도 빈말은 잘못해서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뒤끝도 없고 시원찮은 태도를 하잖아. 딱 그런 성격이야. 하지만 상연할 때도요. 시어머니와 아주머니의 태도는 별반 다를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오빠는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며 저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야. 무슨 신혼집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또 자기 아들은 정규직이니 미주는 언제 일거리가 없어질지 모르니 경제적으로 안심시켜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대놓고 하니 너 진짜 저런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 같이 보고 살 자신 있어? 엄마의 걱정을 해. 오빠도 한마디 했어요. 나는 경석도 사람도 좀 불안해. 저렇게 뺀질하다 한 사람 끝이 좋은 거 별로 못 봤거든. 미주야, 다시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너 꼭 그 녀석과 살아야겠네. 뭘 걱정하는지 알겠는데 사실 엄마 아빠도 경제적 능력 따지자면 그럴 수 있는 게지만 오빠 집은 좀 솔직한 것 같아요. 오빠는 우리끼리 살 거니까 어머니나 아버님을 볼 일은 1년에 한두 번뿐이라고 했고 난 그 말을 믿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상대가 이상하면 가만히 있는 성격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 말로 안심시켜요. 저희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를 진행했고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신혼집에 찾아올 일 없다고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채로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연락 없이 와서는 냉장고를 다 뒤지거나 제 카드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잠들어 버리고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에 작업실을 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간이나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딱 알려주지 않았나 싶은데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다가 그게 2번이나 3번이나 반복되다가 이제는 아주 자주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계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추천하는 팁이 매우 유용해서 화면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영화비가 비싼 요즘에 영화관에 가서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며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이 최고죠. 우리 집 거실은 아주 넓고 편안해요. 어쨌든 우리 둘이서 약속한 건 영화를 보러 간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집에 남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만약에 아주버님 댁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지금 일을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서 이래요. 누가 말려요? 귀찮게 할까 봐. 하지만 진짜 웃겨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눈높이만큼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말에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내 아들 집에서 영화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일이니? 그리고 내가 오는 거 그저 놀고 먹다가 가겠다고 생각하면
너 우선이야. 나름대로 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경석이 잘 챙기고 있는지 매 순간을 다 사사로이 본다고. 재수 씨, 냉장고를 보니 냉동식품이 너무 많던데. 경석이는 맨날 그런 것만 데워 먹이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요즘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편하고 했지만 간편한 요리만 해서 나오더라도 집에서 하는 것만 하겠어요. 제가 몇 개 가져갈 테니까 가끔은 손수 요리도 좀 하라고 했어요. 정말 상식은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의 행동에 저는 슬슬 예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는 대로는 참아보겠다며 지켜보다가 어느덧 5개월 정도가 지났고 저는 더는 안 되겠어서 이제 집에 오지 마시라고 말했어요. 참이었어. 그런데 한 번은 두 사람이 또 같이 왔는데 아주 진지하게 무언가를 수근수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새로운 캐릭터를 초기 작업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러더라고요. 예, 너희 이거 몇 평수가 얼마나 큰 게 좋아? 보통 신혼집보다는 조금 더 넓은 40평이 제 작업실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오빠도 집을 넓게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엄마랑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하더군요. 32평형은 조금 작아 보이는데 32평형은 괜찮지 않니? 여기 몇 번 왔더니 이 크기가 딱 적응됐는지 32평이 좀 좁은 느낌이야. 우리가 이쯤 돼야 경석이 안 밀린다. 하긴, 그건 그렇다. 예, 우리 경우에 결혼할 거다. 아, 그래요. 저희들은 얘기가 없어서 몰랐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석이 재수 씨와 만난 것보다 제가 더 오래 알았는데 제가 이제야 공무원이 되었어요. 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미뤄진 거지요. 원래는 제가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 바쁘시겠죠. 여기 교통이나 아이들 학교 등이 괜찮아서 딱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근처에 살면 진짜 좋겠죠. 형제끼리 가까이 살면 서로 더 친해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가족처럼 가까운 곳에서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어요. 듣자 하니 너 저축해 놓은 게 꽤 된다고 했고 니네 오빠가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있어서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꺼내는지 참네. 재수 씨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 씨가 그냥 우리 집을 알아보러 온 거니까 가서 보라니까. 뭔가 수상하기는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틈이 없이 제 일을 했고 이제 집에 오지 말라는 말도 다음에 말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뭔가 수근수근하더니 저녁을 먹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주 남편이 연차를 쓰는 날이었는데 저에게 식당을 예약했다며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식당에? 나는 바빠서 그래도 잠깐 바람도 쐬는 게 좋잖아. 맨날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 내가 대접할 만큼 맛있는 곳을 예약했으니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들어오자고 하니까 새로 생긴 백화점의 맛집으로 데려가 주신 곳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와 아줌마들이 먼저 와 계셨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큼 두 분을 뵙게 되니 솔직히 기분이 빡친다고 해야 할까 싶었어요. 한 해에 한두 번 만나는 거라던 시어머니와 아줌마가 이렇게 자주 만나게 만들어지니 분노가 솟았고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들끼리는 정말 흥분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시키며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때 맞아 이제 집에 가시라는 말을 할 때가 됐다 싶어서 시점을 봤는데 그러나 제가 그런 말을 하려 했을 때 황당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서아, 너 결혼해서 우리한테 뭐 해준 것도 없잖니? 너 매일 뭐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다고 방에? 처박혀서 시이가 밖에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한테 큰 거 갚을 기회를 줄게. 경우 결혼할 아파트 너네 동네 34평으로 봐두었어. 니네처럼 40평 하고 싶다는 거 내가 겨우 뜯어 말렸다. 신혼 초에는 그렇게까지 큰 집 필요하지 않다고 말이야. 너야 집에서 일을 하니 따로 작업실 있어야 하고
경사기도 건 답답해하는 그런 애라. 경호는 좁은 게 문제다. 대라도 아니잖아. 나 잘했지? 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우, 재수씨 정말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경석이 너 살기 답답하지 않냐? 집에서 그림만 그려서 그런가? 저는 제 직업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 성격까지 망하게 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살피며 지혜의 옆구리를 찌르라고 그전 아주버님 아차하신 것 같았다. 태도를 바꿨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신 건 이런 대화는 좀 그렇다는 거지만 엄마가 하신 말은 내가 했던 공부의 결과가 없기 때문이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글쎄, 여자 집에서는 집을 맡아와야 결혼을 시킨다. 얘들 우리가 사귀는 동안 떨어질 생각도 없고. 그래서 경호가 집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내 의견은 너랑 내 친척 오빠들이 우리 경호 집을 도와주면 딱 좋겠다. 이거지. 저랑 오빠가요? 아니, 저도 돈이 없어서 어렵지만 우리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빠가 하는 사업 소득을 도와주셨으면 해요. 의미를 해석해보면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이런 때 도와주면 서로 사이가 더 좋아지고 서로 돌봐줄 때마다 정을 형성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이거 아니야. 그래서 저번에 제 적금 얘기한 거 알지? 저는 그 정도만 모았을 뿐이고 오빠한테 그런 얘기 못해. 오빠도 자기 인생 계획이 있을 테니까 아파트 거는데 돈을 모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집 거든 아니야? 주님 일은 더할 나위 없어. 내가 말했듯이 나는 남자만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건 현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야. 너네 집에서도 시댁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며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경호 나이도 있고 동생도 결혼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 나는 이 집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다면서요. 좋겠는데 그건 아주버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어요.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결혼할 여자분과 집안에 대해 다시 상의를 해보시던지. 재수씨, 제가 얘기 안 해봤겠어요. 공무원이 되었다 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이러니 아파트를 해와라고 하는데 나도 진짜 너무 답답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아주 기름을 붙였었어요. 미주야, 내가 이번에 마음 좀 넓게 써봐. 형이 나랑 나이 차 많이 나서 우리가 좀 40인데 도와주자. 너도 미혼이라면 윗사람이 있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장 꾸려야 되지. 형도 덜 보고 좋지 않아. 어떻게 말 좀 해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무섭게 쏘아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왜 그런 눈으로 보냐는 듯 쳐다보더라니요. 오빠와 어머니, 아주버님. 이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할게요. 저는 아파트를 해드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오빠한테 능력이 있다 해도 해주길 바라지 못해요. 예,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 좀 해보세요. 너희가 친정에서 도와줄 뿐인데 우리한테 돈 좀 주는 것이 어떻게 어려울까요? 내가 결혼하고 우리에게 빚이 생겼으니 한 번에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받아들였더군요. 그래, 미주야. 장인은 연금도 꽤 많이 받고 보니까 주식 투자도 잘하신다던데. 그 정도면 우리 집에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이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려줄래? 봐, 오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잖아. 내가 결혼했다고 그럼 왜 아주머니 결혼에 돈을 대야 되는 거야? 이야기해주는데 후회된다고 안 해서 약속을 말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어디 이렇게 말하나요? 이사 가거나 뭐 그런 거나 적어도 외할 최소한의 예의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나도 조금씩은 혼자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업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싫다고 할 수 있어요. 내는 이해해. 너는 우리 가족이야. 너희 친정가에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한다 이래? 너, 돈 이야기 나오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는데 장난 아닌 거 알아.
어머님이라 말로 처음부터 돈도 나시고 제 돈 물수도 쓰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가족이면 무슨 명분으로 친정에 돈을 달고 말을 해요? 아, 잘못했다고 했어. 다 관두자 그러더니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 남편과 제 사이는 매우 차가워졌다.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오빠까지 제 결혼을 반대했던 얘길 자꾸 생각났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호가 그 여자랑 결혼 못할 것 같나? 너는 이제 속이 후련한가? 경호가 좋은 여자를 놓친 게 전부 너 때문이라고 해. 집도 하나 못 해오는 남자와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고 말에 깨질 길이야. 경호는 지금 아주 전복한 상태야. 출근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건지 묻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해. 애초에 아주버님이 해결했어야 할 문제야. 그 여자가 집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버님이 믿을 수 없어서인 게 아닐까 싶어.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알아. 너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어. 시어머니가 뭘 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집까지는 몰랐어. 시어머니는 제가 끝나갈 즈음에 짐을 가득 싸들고 왔대. 너랑 함께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결론을 내리러 왔다. 너가 경호를 하는 것이든 내가 여기서 내게 의지하는 것이든 결정해야 해. 경호가 너무 좌절해서 풀이 죽은 상태를 보기 싫어. 너의 자식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술을 한 잔 더 마셨어. 그래, 내가 저를 좀 굽혀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집안에서 장난이 잘 되면 모두가 편한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안 할 수 없다고만 해? 나라면 집에서 대화를 해보겠어?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해드리겠어.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지만 그런 강요는 어디 있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왜 우리 집 일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거지?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는데 미준이가 책임 있다고 생각 안 해? 아, 정말 너무합니다. 알았어. 그럼 지금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야 해. 당장 나가라고. 너, 그거 진심이야? 화가 나도 그러지.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건 맞지? 화나게 만들었어.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진심이니까 빨리 와서 나가줘. 그때 전화통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어. 뭐가 어쩌고 저쩌.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고 나가라고 너 며느리 맞냐? 어떤 며느리가 시어미를 내쫓아내. 그래서 저 이 집 며느리 안 하려고요. 이혼할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며 그냥 살아?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으니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싫다. 나갈 거면 내가 나가지. 왜 내가 나가니? 어머니 집에 걸려 있는데. 저희 집은 제 부모님의 돈으로 다 잡은 집이에요. 당연히 이혼을 하면 나가야겠죠. 오빠들도 들었죠? 오빠들 짐도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지 해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는 것을 무시하고 남편의 짐을 싸서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러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짐을 옮겨달라고 해서 거품을 물고 악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 머리카락을 잡고 손등도 꼬집으며 뜯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강제로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고 걸쇠를 채웠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꼼짝도 안 했죠. 몇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함께 입장하여 시어머니도 어디론가 버리고 나는 그제야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후 친정으로 갔어요. 내가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이렇게 반년밖에 못 살 결혼을 결정한 것이 너무 후회됩니다.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입을 다물셨어요. 좀 뻔뻔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냐. 인생을 배우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너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오빠도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또한
그 사람들의 말에 귀 닫지 않고 이렇게 결단력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용기 당신한테도 있어? 대단하다라며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엄마 품에 안겨 통곡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가 청소되자마자 남편의 회사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나 좀 보자. 이혼. 정신이야? 정신이니? 이혼한다고 하니? 계속 산다고 하는 게 정신이 있어. 그런데 서류는 남편이 받았는데 왜 시어머니가 전화했죠? 남편 보고 연락해.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냐? 그럼 제가 이혼하는데 왜 어머니를 대접해야 돼요? 어머니, 나 며느리 대접했나요? 아파트에 내라고 할 때만 나한테 세약하라고 했지. 언제든지 제 입장을 생각하셨고 이혼은 경석 씨와 나의 문제니까 직접 전화해 달라고 하세요. 예, 너는 단지 6개월을 살았던 사이 이혼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너를 보게 될까요? 제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하는지 그쪽에서 말하잖아요. 집안일에 왜 남의 의견을 듣냐고 하는지 제 인생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너는 어떻게 하든 가족이 되었을 때 그렇게 차단될 수 있는지 알아요? 네, 너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꼬였다는 것을 생각해봐. 제가 왜 그쪽 가족인가요? 그리고 가족이라면서 왜 저한테만 부담을 주고 요구하는 건가요? 그게 진짜 가족인가요? 가족은 나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호구로 만들어주는 거야. 세 번째 말을 해도 계속 망설였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제야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줬지. 만나자고 하더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다 동창이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 난 이혼 안 해. 기분 좀 나쁘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소송해. 나는 더 못 살겠어. 그냥 반년으로 끝내는 게 내 인생 흑역사 줄이는 일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저를 떠밀며 그래, 이혼해. 이혼하면 우리는 뭐 나쁠 줄 알아. 경석이 더 좋은 집안도 만날 수 있는 애야? 우리 이혼해서 아파트 판 거 반으로 나누고 새 출발해야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착각에 그만 헛웃음 터트리고 나타났어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집 살 때 그쪽 돈 한 푼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밖엔 뭘 받는 거예요. 같이 산 시간 있는데 왜 안 받아요? 부부 재산은 반으로 나누는 거야?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저 인간이 재산에 무슨 기여를 했다고요? 오히려 제 돈을 축낸 것 때문에 저한테 위자료 물어주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자 남편도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어요. 엄마, 무엇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지금 이래서는 우리가 돈 한 푼도 못 받아. 못 받는 게 뭘 못 받아.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믿는 거야? 이거 변호사를 만나면 우리 재산을 받을 수 있대. 순자 아줌마가 그랬으니까 이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철원년이랑 살다가 너까지 이상한 사람이 돼서 물을 들겠다. 무슨 말이신지 몰라? 아줌마랑 아줌마 큰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다 털어먹었어요. 그건요. 증명하기 어려워도 영화를 유료로 결제하고 제 카드로 배달을 시켜 먹는 등의 활동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6개월간 집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통장 내용만 봐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더욱 엄밀히 따지자면 결혼한 지 5개월 하고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니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재산 분할을 막으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정말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전략에 속을 줄 알아? 나는 그 집에 밤을 보내야 하니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그러자 남편은 발을 더둥거리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니야, 정말 이야기다. 아니라거나 그런 아줌마나 모든 말에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미주가 한 말이 맞아. 정말 조용히 해야 했다.
혼자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재산 분할을 끝낼 수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넌데요. 이런 말이지. 너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말이지. 그럼 재산 분할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혼할 수도 있었겠네. 미쳤냐? 장인어른 재산 얼마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 남편은 말을 뱉어놓고 금세 아차 싶은 표정이 돼서 손으로 입을 막더라. 그래서 이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접근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는 그런 저 남편 놈의 속셈을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있다고 파악했던 거고요.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런 거 아니야, 미주야. 내 말 실수야, 실수.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오해. 좋아하네 집으로 뱉어놓고서 무슨 변명에 그래, 초라해. 그리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너 혼자 지금 오두 방정 떠는 거지. 그게 내가 본심을 얘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녹음 중인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금 말한 거 다 녹음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쪽들 속생 다 알았으니까 이혼 준비나 잘 하세요. 제가 돌아서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안 된다. 가긴 어딜 가. 이대로 못 간다. 이혼 없던 걸로 해. 안 그러면 너 못 보낸다. 이거 놓으세요. 이혼하라세요. 이혼 소송하고 재산 분할할 수 있으면 제주껏 해보세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건 내가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사람이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저는 화난다고 아무 말이라 막 하는 사람들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도 저를 붙잡고 아주 사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미주야, 난 너가 오해한 게 없다. 내가 진심에서 널 정말 좋아해서 결혼했어. 웃기지 마. 너 결혼한 후에도 내게 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 1년에 한두 번 스택식으로 만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말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야. 오히려 내가 형지 팬이라고 같이 압박했어. 나는 그런 인간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우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오빠도 안다. 그러니까 험한 일을 피하려고 이만큼에서 결말을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했어. 그래서 나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고 오빠는 차를 몰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줬어.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죠? 어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세요. 오빠이시면 이혼하겠다고 하는 동생의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저라도 이혼하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우리 집 돈으로 사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돈 어르신은 제가 결혼할 때 집을 사다라고 하면 사주시겠어요? 그러나 그쪽은 돈을 잘 챙기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건지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이대로면 미주가 이혼녀가 될 거예요. 그래도 좋으세요?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 걱정해. 미주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더 그러시면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님 제가 아들님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통의 아들, 님과 그쪽 집안 소문이 나올까요?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아주 통사정을 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자를 지었어요. 저 돈 때문에 미주랑 결혼한 거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안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이제 저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미주야, 가자. 다시는 이 사람들 만나러 혼자 나오지 말고 저는 오빠와 함께 가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당장 집에서 경석 씨 짐 다 빼야 해요. 안 그러면 밖에 다 내다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도 집에 가서 감정이 가는 대로 가전제품은 전부 싹 빼앗고 가구도 옮겨서 중고 가구점에 바로 넘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됐고 남편은 소송에 가면 자기가 질 것이 뻔한 걸 알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위자료를 주고 물러나게 되었죠.
저는 그 아파트를 팔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것을 돌려받았어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결혼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은 한동안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은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소식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있네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정해진 거리죠. 저도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연에 대한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